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산염기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산염기 중화 반응은요, 나중에 중화 적정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행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숙지하셔가지고 이번 수행 평가도 만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부터 복습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산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산염기에 대한 정의를 배웠는데, 우리 두 과학자, 이게 두 시대의 과학자가 내렸던 산염기의 정의를 배웠죠.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브랜스테드와 로리가 정의한 정의가 있습니다. 자, 아레니우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불리는 거는 수용액 조건에서, 즉 물에 녹아서 H+, 자, 물 속에서는 H3O 플러스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H3O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했고요.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한다면 그 화학식에 H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산 같은 경우 여기 H, 질산, 그리고 황산, 그리고 아세트산, 여기 있는 H가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H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산 같은 경우 물에 녹아서 H+를 내놓는다라는 거, 아레니우스 상의 정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하는 건요, 역시 마찬가지 수용액 조건에서 물에 녹은 상태에서 OH-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했고요. 역시 화학식에 OH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의 OH, 수산화칼륨, 그리고 수산화칼슘, 이렇게 OH가 존재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또 했었는데, H+, 그러니까 요 한 덩어리가 이온화될 때 H+를 한 개 내놓는 애들이 있고요, 두 개 내놓는 애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가 이온화돼서 H+를 하나 내놓는 이러한 산을 우리는 일가산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H+를 두 개 내놓는 산도 있었어. 황산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가 이온화되면 H+를 두 개 내놓는 산이었죠. 이가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이제 염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이러한 한 덩어리가 이온화될 때 H+를 한 개 내놓는 염기를 우리는 일가염기라고 부른다면, OH-를,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이온화될 때 OH- 두 개 내놓는 염기를 이가염기라고 불렀죠. 자, 이랬을 때 우리 NH3라고 하는 거, 암모니아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합과학 시간에도 당연히 염기성 물질이야 라고 배웠었는데, 이것을 과연 아레니우스 정의의 산염기를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었죠.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르면 화학식 자체에 H 또는 OH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염기이기 위해서는요, OH가 요 화학식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 따라서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산염기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염기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었고, 브랜스테드와 로리가 정의한 산염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는 NH3가 염기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에 따르면 H+를 주고받는 화학 반응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 즉 양성자를 주는 물질을 우리는 양성자 주계, 산이라고 불렀고요, 브랜스테드 로리에. 그리고 H+를 받는 물질, 즉 H+ 밖에, 양성자 밖에를 염기라고 불렀다라는 거. 그래서 H+를 주는 우리 여기 밑에 있는 걸로 좀 예시를 들자면, H+를 주는 여기 같은 경우는 물 자체가 지금 보면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 NH3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여기 있는 수소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수소는 산소와 결합하고 있었던 공유 전자쌍을 포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소 이온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야. 수소 이온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 화학 반응에서는요, 물이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작용한다면, 즉 H+를 주는 입장이잖아. 그지? 주계니까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이라면, 염기 같은 경우는 H+를 받는 애니까
H 플러스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받게라고 할게요. 받게이기 때문에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야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반응에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역반응도 생각해 보면 역반응. 이번에는 역반응이 이제 진행이 되려면 여기 NH4 플러스 즉 암모늄 이온에서 수소 자체가 이렇게 수소 이온이 OH-한테 이동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던 OH- 가지고 있었던 비공유 전하상을 가지고 여기 있었던 수소 이온을 이렇게 채가는 거죠. 따라서 암모늄 이온이 여기서는 H+를 주는 입장, 주계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으로 작용한다면 염기에서는요 H+를 가져가는 입장이잖아. 즉 H+를 받는 받게 입장이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야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들었던 친구들 수업 시간에 요 내용까지는 아마 못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사실은 이 물질,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이 물에 있는 수소를 받으면서 암모니움 이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요 관계는요 짝산 짝염기 관계라는 얘기를 아마 못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선생님 유튜브를 들어와서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한 번만 설명을 해준다면, NH3의 짝꿍 관계에 있는 얘 NH4 플러스와 NH3 관계를 본다면 H+를 가져가면서 이게 된 거잖아. 근데 이제 요 상태에서 반응물이었을 때는 브랜스테드 염기였다면 H+를 받으면서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 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짝꿍 관계라고 해서 얘를 짝염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NH3의 짝산을 우리는 NH4+라고 해서 얘를 짝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NH3의 짝산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NH4+요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H2O의 짝염기, 얘는 지금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으로 작용하고 있잖아. 근데 얘가 NH3한테 수소이온을 주면서 OH-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하죠. 그래서 H2O의 짝염기는 뭐냐? 얘가 산인데 짝꿍이 되는 염기는 뭐냐라고 한다면 OH-야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짝산 짝염기까지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여기에서는 사실 H2O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으로 작용하지만 이 위에서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한단 말이야. 따라서 물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즉 H+를 잘 주는 애한테는 염기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H+를 잘 주는 애랑 반응한다면 얘는 H+를 받는 역할을 하고요. H+를 더 잘 받는 애한테는 H+를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어 라는 의미로 물 같은 경우는 양쪽성 물질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얘기하며 우리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를 통해서 물은 양쪽성 물질이야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우리 아레니우스 정의에서는 물 자체는 전혀 이온화되지 않고, 그지? 얘는 이제 물 자체는 이제 당연히 중성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지만 우리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는요 산 또는 염기로도 정의 내릴 수 있다. 왜냐면 그 정의 자체를 좀 더 폭넓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중화 반응에서는요, 사실은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아닌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한 산염기에 대한 내용 정도로만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이러한 대표 유형 정도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요것도 나중에 선생님이 문제풀이 영상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복습은 조금 했고요. 우리 산염기 중화 반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염기 중화 반응입니다. 자, 우리가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는 내용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운 것으로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이번 시간은요,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산염기 중화 반응의 내용을 복습하면서 화학원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까지 탐색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의 산염기의 정의는요, 우리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산염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산염기 중화 반응을 판단할 예정이 있고요.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산은 뭐였습니까? 그쵸. 물에 녹아서 H+를 내놓는 물질. 근데 그 H+를 직접적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화학식 자체에 H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H가 물에 녹아서 H+로 이온화 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 직접적으로 H+를 내놔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산이었고요.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염기는 뭐였냐면요, 역시 마찬가지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물질인데, 직접적으로 내놓으려면 화학식 자체에 OH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이 이런 식으로 OH를 포함하고 있고요. 물에 녹아서 이 OH가 OH-의 형태로 반드시 이온화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산염기 중화 반응을 볼 예정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A라고 쓰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엑시드라고 해서 산을 영어로 이제 엑시드라고 쓰죠. 그래서 A라고 일반적으로 쓰고요. B 같은 경우는 우리 염기를 영어로 이제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베이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호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건 그냥 여담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산염기 중화 반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산이라고 하는 건 뭐 HCl 이런 물질이 있고요. 염기 뭐 NaOH가 있다. 그럼 두 물질을 섞었을 때 얘네들이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뜻이죠. 선생님이 이걸 한번 모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모형으로 그려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물 속에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냐? H+와 Cl-, NaOH는 Na+와 OH-의 형태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지? 자, 그 중에서도 우리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한다면 산에 들어있는 H+와 염기에 들어있는 OH-가 뭐 한다고요? 둘이 반응을 해서 무엇을 형성할 것 같아? 느낌상. 그렇죠. 느낌상 H+와 OH-가 만나서 물이 될 것으로 우리가 느낌상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좀 이상하게 그랬네. 통합과학 시간에도 이 정도의 내용은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모형으로 그려본다면 요 두 입자가 만나면 아마 반응 후에는요 H+OH-가 없는, 즉 산의 성질과 염기의 성질을 전부 잃어버린 상태고요. 물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Na+랑 Cl-는 혼합하기 전에 그대로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얘가 두 액체를 혼합하기 전 상태라면 얘가 바로 혼합한 후의 상태를 선생님이 표현한 거고요. H+와 OH-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선생님이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산과 염기가 만나서, 즉 HCl이나 NaOH라고 사례를 든다면 HCl에서의 H+와 OH-에서의 NaOH에서의 OH-가 만나서 먼저 물을 만들고요. 그리고 Na+와 Cl-는 반응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존재해. 그냥 얘네들 그냥 한 번에 NaCl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Na+와 Cl-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요거 이제 우리 상태까지 쓴다면 이렇게 물에 녹아있는 상태, aqueous 솔루션,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이러한 액체 상태의 물이 형성이 되고 NaCl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염기 중화 반응을 설명을 한다면 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염기라고 하는 물질이 만나서 일단 물을 형성하는 반응이 가장 중요한 산염기 중화 반응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이온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을 이런 식으로 형성하거나, 아무튼 이러한 염이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닐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염을 형성하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염은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산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얘가 KNO3고 HNO3고 질산과 KOH가 반응을 한다면 당연히
공통적으로 물은 만들어지겠지만 생성되는 염은 서로 다르죠. KNO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염들, 즉 산과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염들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면요, 여러분, 이 혼합 후에 이 용액의 온도가 증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반응 과정에서 우리 열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열, 우리 기호로는 Q라고 쓰고요. 이러한 열이 바로 나중에 이 중화열이라고 해서 이 중화열을 계산하는 과정까지 해볼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산에 들어있는 H+와 염기에 들어있는 OH의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을 형성하는 반응이 산염계 중화 반응이고, 그리고 산에 있는 Cl-, 뭐 음이온, 염기에는 Na+, 양이온과 같은 이러한 이온들은 실제로는 반응을 하지 않는 이온들이야 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옆에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 이러한 산염계 중화 반응에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과 그렇지 않은 이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이온은 우리는 따로 이름을 붙여서 알짜 이온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알짜 이온은 산에 들어있는 H+, 그리고 염기에 들어있는 OH-가 바로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알짜 이온에 해당하는 이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알짜 이온 반응식 아까 썼던 것처럼 H+와 OH-가 만나서 바로 H2O가 되는 반응이야 라고 여러분들 쓸 수 있을 거고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이러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요. 구경꾼 이온.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 보시면 반응 전후, 혼합하기 전과 혼합한 후에도 여전히 Cl-Na+, Cl-Na+ 형태로 그냥 존재하잖아, 그지? 따라서 얘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반응했다라고 보지 않고요. 그냥 중화 반응을 구경하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산에 들어있는 음이온, 뭐 예를 들면 HCl에 Cl-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염기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온, 뭐 예를 들면 Na+ 뭐 이런 게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구경꾼 이온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산염계 중화 반응을 분석할 때는 사실은 이 구경꾼 이온이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산염계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산염계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 산염계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알짜 이온 반응식에서의 개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 H+의 개수는 지금 현재 1이거든요. OH-의 개수도 화학 반응에서의 개수가 1이야. 또 H2O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앞에 있는 개수도 1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가 실제로 반응하고 생성하는 몰수비와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 산염계 중화 반응을 분석할 예정에 있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반응하기 전에 H+가 10개 있었고요. OH-가 10개 있었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반응을 할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1대1대1로 반응하고 있잖아. 즉 1대1로 반응하고 있어. 그러면은 H+ OH- 10개가 다 반응하겠죠. 이렇게. 다 반응해서 물 몇 개 나오는 거야? 10개 나오는 거야. 즉 이렇게 반응 몰수비가 1대 1대 1이라는 거. 요게 바로 개수비랑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요 반응 몰수비에 쓰는 게 개수비랑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10개가 반응하면 10개의 물이 형성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응 후에 봐봐. 어떻게 나왔어? 반응 후에 H+, OH- 없고요. 그리고 H2O는 10개 남아있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봐봐. 혼합 전에, 이 혼합 전, 여기 반응 전을 혼합 전이라고 할게요. 파란색으로 써야지. 자, 혼합하기 전 상태를 보면 혼합 전에 어떤 상태로 있냐면요.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서로 똑같죠. 그지? 자, 이렇게 되면은 반응 후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반응 후, 즉 혼합한 후에 혼합 후의 액성이 뭐가 되는 거야? 혼합 후의 액성. 얘가 산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액성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중성이 되는 거죠.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없으니까, 그지? RNA 수 정의에 의하면, 그지? 그래서 요 상태가 액성이야, 즉 중성이야. 다시 얘기해서 혼합 전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은 건요,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완전히 중화되기 위해서는요, 혼합하기 전에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서로 같은 상태여야 돼 라고 하는, 자, 사실은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 개념으로 나중에 문제를 다 풀어 나갈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중화되는 요 조건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요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양한 수식을 만들어내고 이해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혼합 전에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지? 자, 그럼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다시 한 가지 상황을 더 본다면 반응 전에 만약에 H 플러스가 10개 있었고 OH 마이너스는 5개 있었어. 그럼 반응이 일어나겠죠. 일단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존재를 하니까. 그럼 얘네들은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지금 보시면 반응 전과 반응 전에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를 보면 일단은 OH 마이너스가 적게 존재하죠. 5개 존재한다는 거 H 플러스보다 적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요 OH 마이너스가 우리가 1단원에 배웠던 반응물 중에 적게 존재하는 물질, 즉 반응물 중에 적게 존재해서 소량 존재해서 전부 반응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겁니다. 한계 반응물이야. 얘는 무조건 다 반응할 거야. 얘는 5개 다 반응해. 그러면은 H 플러스가 10개나 있었지만 사실은 OH 마이너스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OH 플러스는 5개밖에 반응을 못해요. 10개가 있어도. 그래서 H2O도 5개밖에 못 만들어지는 거죠. 요 반응 개수비가 1대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따라서 반응 후의 상황을 봐봐요. 반응 후에 H 플러스는 5개가 남아있을 예정이 있고요. OH 마이너스는 없고요. 그리고 H2O는 5개가 남아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혼합 전에, 자, 혼합 후에 액성이 뭐야? 혼합 후의 액성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H 플러스가 남아있잖아. 따라서 얘는 H 플러스가 남아있네, 얘는 산성이야 라고 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 혼합 전에 상황을 보면 H 플러스의 몰수랑 OH 마이너스의 몰수랑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OH 마이너스 몰수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H 플러스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남는 H 플러스에 의해서 혼합 후의 액성이 산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중에 산염기 중화 반응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두 가지를 또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생성되는 물의 양. 생성되는 물의 양을 결정하는 건 누군 거야? 그치, 혼합 전에 존재하는 누구? 그치, 한계 반응물. 적게 존재하는 한계 반응물이 바로 생성되는 물의 양을 결정하는 거죠. 혼합 전에 한계 반응물의 알짜 이온 수만큼 H 플러스 물의 H2O 물의 양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 보시면은 혼합하기 전에 한계 반응물인
OH-의 몰수만큼 바로 물이 생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혼합 후의 액성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바로 혼합 전에, 얘는 지금 한계 반응물이니까 소량 존재하는 거였잖아. 혼합 전에 과량으로 존재하는 알자 이온이 바로 혼합 용액의 액성을 결정한다라는 거. 과량으로 존재하는 알자 이온이어야지 반응을 해도 남아서 그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 또는 염기성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의 우리 양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가 일단은 출제가 되냐? 여러분들 이제 요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HCl이 있었다. HCl. 자, 이제는 농도가 나오는 거야. 1몰 농도짜리 1리터를 뭐 하고 싶냐면 완전히 중화시키고 싶은 거야.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NaOH의 부피를 구할 건데, 이 NaOH의 농도는요 2몰 농도짜리야. 2몰 농도짜리의 부피는, 즉 난 몇 리터를 내가 뽑아야 이 HCl 1몰 농도짜리를 1리터를 전부 중화시킬 수 있을까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우리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즉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조건은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혼합 전에 H+의 몰수와 혼합 전에 OH-의 몰수가 서로 같다면 얘는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같도록 만드는 NaOH의 부피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몰농도 또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라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이 몰농도의 단위는 뭡니까? 우리 몰농도의 단위 보시면 우리 몰농도라고 쓰고요. 이거 사실 몰 퍼 리터가 치환된 게 이제 라지 M으로 쓰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이 단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즉 몰 퍼 리터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리터가 약분되면서 몰수가 튀어나온다라고 했죠. 따라서 몰수를 곱하면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라는 거, 요 성질을 이용해서 HCl의 몰수를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일단 HCl의 H+의 몰수는 1몰농도짜리 곱하기 얘가 몇 리터 있었어? 1리터 있어. 요게 바로 이제 H+의 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OH-의 몰수는 뭐야? 2몰농도짜리래. 그럼 2몰농도짜리가 있는데 얘가 부피가 몇인지 몰라. X라고 해 그냥. 그러면은 X리터만큼 있었다면 요 두 값이 서로 같으면 완전히 중화되는 거죠. 요 두 값이 같도록 만드는 X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X 값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2분의 1 리터야 0.5 리터야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과 그리고 몰농도와 부피의 곱이 몰수라는 걸 이용해서, 자, 1번 사용할 거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 두 번째 몰농도와 부피를 곱했을 때 몰수가 나온다는 요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완전히 중화되기 위해 필요한 염기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요게 우리가 지금부터 할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얘를 일반화를 시킨다면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산에 몰농도가 M1이었고요. 이 친구가 V1만큼의 부피가 있었어. 그리고 염기가 있는데 이 염기는 M2의 몰농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V2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어. 만약에 얘네들을 섞었을 때 완전히 중화가 된다면, 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네들의 몰수, 즉 H+의 몰수,
와 그리고 OH-의 몰수가 같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얘네들을 섞었을 때 완전히 중화가 된다면 이 두 값이 같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요거를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산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 하면은 몰수가 나오는 거지. 염기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러면 OH-의 몰수가 나오는 거지. 요 두 값이 뭐하다? 같다라고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런데 요게 지금 일단은 요게 뭐야?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인 거야.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인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만약에 요 값은 다 주어지는 거야. 주어지면서 이걸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V2는 M2분의 M1 곱하기 V1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식을 구성해서 구하시면 되는데요. 자 봐봐.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만약에 이 산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뭐냐면 이 산과 염기가 1가산과 1가 염기일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2가산, 2가 염기가 되면은 사실은 요 식을 쓸 수가 없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자 만약에 내가 2가산이랑 1가 염기를 이렇게 혼합을 시킨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만약에 2가산 같은 경우는 M1의 농도를 가지고 있고 V1이야. 부피가. 그리고 1가 염기는 M2의 농도를 가지고 V2였어. 자, 이때 H+의 몰수를 내가 구하고 싶어? 자, 근데 난 이제 H+의 몰수를 구하려면 그동안 했던 대로 M1 곱하기 V1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구한 요 값은 뭐냐면 예를 들면 2가산이면 우리 H2SO4라고 할까요? H2SO4 이 H2SO4의 몰수가 나오는 거지. 이거는 H2SO4의 몰수인 거야. 그지? 사실상 요 값을 곱하면 이거 HCl이라고 한다면 HCl의 몰수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가 이온화되면 H+ 하나 나오니까 H+의 몰수라고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H2SO4의 몰수를 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H+의 몰수란 말이야. 이건 하나 이온화되면 H+ 몇 개 나옵니까? 두 개 나오죠. 얘는 두 개 나오기 때문에 H2SO4 즉 이가산의 몰수의 2배만큼이 뭐가 나온다? H+의 몰수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H+의 몰수는 2 곱하기 M1 곱하기 V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 1가 염기가 NaOH라고 한다면 어차피 요 두 개를 곱한 M2 곱하기 V2 한 개 NaOH의 몰수이자 OH-의 몰수인 거잖아. 따라서 요거 값 자체가 OH-의 몰수고 둘을 혼합했을 때 중성이 된다면 중화되는 조건은 바로 요 두 값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셔야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V2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V2는 M2분의 2M1 곱하기 V1 이런 식으로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화해서 정리를 합시다. 일반화해서 정리를 하면 자, 만약에 N가 산과 산이 있고요. N가 염기가 있어. 자, 이런 거 N 값을 우리는 우리 N가 서로 산이 다르니까 M1, M2라고 할게요. N1, N2. 그래서 N1가 산, N2가 염기. 뭐 그냥 가수. 이걸 가수라고 하는데 가수가 M1인 게 있고요. 가수가 M2인 게 있는 거지. 자, 얘가 몰농도가 M1이고 얘 V1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염기 같은 경우는 M2의 몰농도에 V2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면 얘네들이 완전히 중화되기 위한 조건은 뭐다? 산의 가스 곱하기 그리고 산의 몰농도 곱하기 산의 부피와 그리고 염기의 가스 곱하기 염기의 몰농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가 같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게 바로 완전히 뭐 되는 조건이다.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이야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이에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내용을 한번 우리 프린트로 넘어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로 오시면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들이 조금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염기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형성하는 반응이야. 추가적으로 중화열도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가장 마지막 단원에서 배운다라는 거. 자, 알자이온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즉 산의 H 플러스와 염기의 OH 마이너스, 구경꾼 이온은 염기의 양이온과 산의 음이온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알자이온 반응식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각각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1대 1로 반응해서 물 한 개 만들어요 라고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염기 중화 반응이 양적 관계라고 해서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고요. 산이 내놓은 H 플러스의 개수와 염기가 내놓은 순환 OH-의 양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몰농도로 이게 출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몰농도로 얘기를 할 때는 그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이 몰수이기 때문에 그 몰수가 우리 몰수비가 이제 개수의 의미인 거잖아. 그래서 산이 내놓은 수소이온의 몰수와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몰수는 산의 농도를 M1이라고 한다면 산의 농도 곱하기 산의 부피, 그리고 염기의 농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를 곱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구하는 건 우리 1가산일 때만 가능하다. 즉 가수가 1일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가수가 1이 아닐 때는요, 각각의 산의 가수와 그리고 염기의 가수를 고려해 줘야지, 두 값이 같아야지 우리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의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수에 대한 내용도 선생님이 여기 써놨지만 이미 다 설명을 해 놓은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요 해당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0.1몰 농도 HCl 200ml를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0.2몰 농도 NaOH의 최소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완전히 중화돼야 돼?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아야 되고요. HCl의 몰 농도가 0.1몰 농도, 얘의 부피가 200ml래. 그럼 그대로 쓰는 거죠. 어차피 이거 지금 1가산이니까 가수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0.1몰 농도짜리가 200ml 있어. 이거는 지금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한 거니까 요게 이제 몰수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H 플러스의 몰수의 개념이 되는 거고, 좀 들어오니까 H 플러스의 몰수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NaOH는 어떤 거야? 자, OH-의 몰수의 개념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0.2몰 농도짜리가 몇 밀리리터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x 밀리리터 있다면, 그지? 요 두 값이 같으면 완전히 중화되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 x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요 x 값을 구해보면요, x는 0.2 이거 약분해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200 ml 나오는 거니까 요 x 값은 몇이 되는 거야? 100ml야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0.1몰 농도짜리 HCl 200ml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0.2몰 농도짜리 NaOH 100ml 필요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2번도 볼게요. 자, 0.1몰 농도짜리 NaOH 100ml를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0.2몰 농도, 자, 주의해야 된다. H2SO4, 가수가 2인 게 나왔네. 가수 고려해야겠다. 최소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NaOH-의 몰수와 OH-의 몰수와 그리고 H 플러스의 몰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완전히 중화되기 위한 조건을 쓰시면 되죠. 자, OH-의 몰수는 0.1 몰농도 곱하기 100ml야 이렇게 쓰시면 OH-의 몰수의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H 플러스의 몰수는 뭐야? 0.1몰 농도 곱하기 몇인지 몰라. X라고 놓은 다음에 X 밀리리터. 근데 우리가 가수를 고려해야 돼 해서 앞에 2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죠. 왜냐면 0.1몰 농도
가 이온화되면 얘는 0.2몰 농도만큼의 H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지? 따라서 이 두 값이 같다라고 해놓으시고 이 X 값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X는 이렇게 구하시면은 요거 어차피 이렇게 0.2 약분되니까 100ml를 2로 나눈다면 50ml야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50ml만큼 넣으면 완전히 중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연습 3번 염산 10ml 염산 0.2몰 농도 10ml 완전히 중화되기 위해 필요한 수산화 바륨의 최소 부피 0.05몰 농도래요. 역시 마찬가지 요거 보시면 여러분 이거 잘못됐네요. 식이 수산화 바륨 OH 괄호 닫고 2가 돼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네.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OH-를 2개를 내놓는, 즉 가수가 2니까 2를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염산은요 어때요? 0.2몰 농도 곱하기 10ml 요게 이제 H 플러스의 몰수인 거지. H 플러스의 몰수인 거고, 그리고 OH-의 몰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가수 고려 0.05몰 농도. 근데 부피는 몇인지 몰라. 이걸 구하는 거지. 둘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주면 x 값은 몇이 나옵니까? 이거 요거 곱하면은 어차피 이거 0.1이죠. 0.1이니까 몇이 나오는 거야? 20ml 나온다. 그지? 20ml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1 이거 혹시라도 계산 못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자세히 해주면 x는 0.1분의 0.2 곱하기 10ml인 거죠. 그지? 자, 근데 이거 어차피 약분 이렇게 저거 소수점 계산해주면 2라는 값이 나오니까 20이야 라고 여러분들 x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3번까지는요 일단은 완전히 중화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연습 4번부터는 조금 이제 갑자기 혼합유기의 pH를 구하라고 하니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거 잘 보세요. 자, 연습 4번 0.1몰 농도짜리 H2SO4 400ml가 있고요. 그리고 0.1몰 농도짜리 NaOH 600ml가 있대요. 이건 완전히 중화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야. 얘네들을 혼합시켰을 때 pH를 구하래. 그럼 봐봐. 일단은 H 플러스의 몰수를 생각해봐. H 플러스의 몰수. 자, 얘는 사실은 여러분 이제 몰수라고 했지만 이 몰수를 직접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보면 pH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H3O 플러스의 실제 몰 농도를 구해야 돼. 실제 몰 농도는요 부피분의 몰수인데 얘네 둘을 혼합시키면요 400ml와 600ml 혼합되는 거니까 혼합 후에 이제 최종 부피는 1000ml가 되는 거죠. 1000ml 안에 몇 몰이 있는지를 구해야 예를 들어 X몰이라고 한다면 요거 자체가 이제 X몰 농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로그에 X몰 농도 해가지고 pH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게 pH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몰수를 구해야 돼요. 지금 이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밀리리터로 주어졌고 밀리리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얘네를 환산하지 않고 그냥 곱해버렸어.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환산이 돼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우리 몰 농도의 단위는 몰 퍼 리터죠. 밀리리터가 아니라. 따라서 몰 농도에다가 리터를 곱해야 실제 몰수가 튀어나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서 환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 그럼 400ml는 몇이야? 1000ml가 1리터잖아. 그치? 그러면은 100ml는 그동안 했던 방법으로 그냥 할게요. 하면은 우리 1ml는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이 1ml라고 하는 값은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400 곱하기 이 ml를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쓰면 리터로 이렇게 환산하는 거 쉽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주면 사실은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가는 거잖아. 0.4리터인 거지, 그지? 0.4리터. 요거는 400ml는 0.4리터입니다, 그지? 여러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제 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수단을 알려주는 거니까 600ml는 그러면 0.6리터가 되는 거지, 그지? 많이 하다 보면 바로바로 나오게 돼요.
그럼 내가 지금 보면 H 플러스의 몰수는 몇이냐면 H 플러스의 몰수는 0.1. 자, 가수 고려해야 되니까 2 곱하기 0.1 몰농도 곱하기 0.4 리터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2, 4, 8 0.08 몰이 되는 거지. 그지? H 플러스의 몰수가. 자, 그럼 OH 마이너스의 몰수는? OH 마이너스의 몰수를 계산해 준다면 얘는 가스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0.1 몰농도 곱하기 0.6 리터란 말이야.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 0.06 몰이죠. 그럼 분명히 OH-가 다 반응하고 없어지면서 얘는 0.06 몰만큼 반응해서 결과적으로 0.02 몰의 H 플러스가 남겠지. H 플러스가 남을 거야. 즉 H3O 플러스 형태로 남아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pH 구하라고 했으니까 H3O 플러스의 농도 구해야 돼. 근데 혼합용액의 최종 부피는 1000ml고요. H 플러스의 농도 몰수는 0.02 몰. 즉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인 거잖아. 따라서 우리는 이 몰농도를 몇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야 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요 값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 주시면 요 값을 x 값에다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해주면 요것도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혹시라도 모를까봐 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의 자, 전체 2 더하기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값 해주면 요거 이제 2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자, 2 빼기 로그 2가 되는 거야. 근데 로그 2 값이 0.3이라며. 따라서 얘는 2 빼기 0.3 해가지고 pH는 1.7이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어렵다, 그지? 자, 보시면요, 산염기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를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너무 기계적으로 이제 완전히 중화되기 위한 조건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화되지 않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OH-의 몰수가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에 얘가 다 반응하면서 이제 액성은 산성이 되고 그 산성의 pH를 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요거 반드시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연습 5번 또 이어서 풀어볼게요. 여기 살짝 지우고, 자, 여기 살짝 지우고. 자, 연습 5번. HCl 20ml를 자, 이번에 또 이제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이네.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NaOH가 40ml가 사용이 되었대요. 이때 NaOH와 HCl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비를 구하래.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 어려워하는데 그동안 선생님이 통합과학 시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 1단원 할 때도 그랬고 X 당 Y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X분의 Y의 의미로 해석하라고 했죠. 즉 단위 부피당 이온수야? 그 말 무슨 말이야? 부피당 이온수를 얘기하는 거죠. 즉 부피당 이온의 몰수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부피당 몰수니까 이거 뭐야? 이거 몰농도네, 몰농도. 몰농도의 비를 구하라는 거야 지금, 그지?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몰농도의 비, 즉 HCl과 NaOH의 몰농도의 비를 구해라 라는 뜻이죠. 자, 그럼 봐봐. HCl은요 20ml 있었어. HCl 20ml 있었어. 자, 그 안에 HCl이 몇 몰이 있는지 몰라. 만약에 X몰 있다고 한다면 NaOH가 40ml 있을 때 얘네 둘이 완전히 중화되기 위해서는 NaOH가 여기 40ml에도 X몰만큼 있어야지. 그래야 또 동일하게 H 플러스가 X몰, OH 마이너스가 X몰 나와서 완전히 중화가 되겠죠. 즉 20ml에 들어있는 몰수와 40ml에 들어있는 몰수가 서로 같아야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같아야 완전히 중화될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요 값의 비율은요, 요거 20분의 x 대 40분의 x의 요 비율이 자체가 이제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되는 거고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계산해주면 요거 어차피 약분되니까 40대 20이니까 2대 1이야. HCl과 NaOH가 2대 1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가지고 있어 라고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6번이죠. HCl 30ml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NaOH 20 사용은 되었대요. 그러면은
30ml 안에 들어있는 HCl, 30ml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X몰이고 NaOH 20ml 안에 들어있는 NaOH 몰수가 X몰이라면 이 둘의 B를 구한다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X 어차피 약분되니까 정답은 몇 대 몇이야 이게? 2대 3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의 비를 가지고 있어. 즉 몰농도의 비를 가지고 있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말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몰수, 즉 몰농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연습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풀어보았습니다. 반드시 우리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의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 기억하시고요.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물이 생성될 때 1대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는 걸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요 밑에 있는 산염기 중화 적정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요거 우리 여러분들 실험을 통해서 우리 수행평가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